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아줌마는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에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이제 저 없이는 못 사는 몸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요. 간곡하게 매달리는 아줌마의 부탁에 결국 그날도 아줌마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죠. 최대한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듯 아줌마는 정말로 정성스레 저를 사랑해 주었고요. 그런 아줌마를 보고 있자니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아줌마를 울린 게 미안해서 저는 그날 아줌마를 2번이나 사랑해 주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성이에요.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이에요. 오늘은 자영이 아줌마와의 일을 털어놓고 싶어요. 자영이 아줌마는 대학교 동창 남준이의 어머니예요. 저는 삼수에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남준이도 저처럼 삼수생이어서 우리는 금세 친해지게 되었죠. 동기들보다 2살이나 많다 보니 남준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대학 생활을 해나가게 되었죠. 남준이는 저보다 똑똑했어요. 늘 저보다 학점도 좋았고요. 같이 토익 시험을 보기도 했는데 저보다 점수도 많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대신 저는 키가 크고 체격이 더 좋았죠. 남자는 체력이 좋아야 하잖아요. 저는 몸을 키우는데 관심이 있어서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로 헬스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약간 빈약한 체격이었던 남준이도 저를 따라서 헬스를 시작하기도 했죠. 서로 다른 구석이 많았지만 우리는 잘 어울리는 절친이었죠. 군대까지 다녀오고 대학교 졸업반일 때는 둘이서 취업 준비한다고 더 자주 붙어 다녔어요. 같이 채용 공고를 뒤져서 같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보기도 했고요. 운 좋게 서류 합격이 된 회사가 있었을 때는 같이 면접 준비를 도와주면서 서로를 응원하기도 했죠. 그런데 저나 남준이나 최종 합격 문턱에서 번번이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둘이서 술도 많이 마시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준이가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낙방했던 날이었는데요. 엄청 낙심한 남준이 녀석은 초저녁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는 취한 상태였고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자기네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한 남준이를 챙기면서 집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남준이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둘이 산다고 했거든요. 어머니가 혼자서 작은 카페를 하고 계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건강히 살아계신 저를 종종 부러워하곤 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연하게 어머니랑 둘이 사는 남준이네 집안 형편이 어려울 거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술값도 제가 낸 적이 많았는데요. 남준이네 집에 갔다가 정말 놀라고 말았어요. 남준이는 6층짜리 건물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다음 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건물이 남준이 어머니의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1층 코너의 카페를 남준이 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카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쉬기에는 적적하니 본인 건물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셨던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준이가 약간은 딱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남준이 녀석은 그냥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무튼 술을 더 마시자고 남준이가 저를 집까지 끌고 가는 통에 12시도 넘은 시간에 처음으로 아줌마를 보게 되었어요. 취업 불합격 때문에 과음했다는 저의 이야기에 이해한다는 듯이 아줌마는 자리를 피해 주었죠. 그런데 저를 집까지 끌고 간 남준이 녀석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지듯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어이가 없기는 했는데요. 저도 피곤함이 몰려왔고 그대로 남준이 방에서 쓰러져서 잠들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줌마가 깨우시는 소리에 거실에 나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줌마는 식탁에 밥을 차려놓았다고 먹고 가라고 하셨죠. 남준이는 어제 과음을 한 탓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잠들어 있었고요.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죄송하다는 제 이야기에 아줌마는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괜찮다고 하셨고요. 저를 보시고는 체격이 좋다면서 듬직하고 남자답다고 웃어주셨어요. 저는 남준이를 흔들어 깨워서는 식탁에 차려진 아침을 먹고 아줌마 카페에서 커피까지 한 잔 얻어 마신 다음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문득 아줌마 카페 유리에 붙어 있는 알바 구한다는 게시물이 생각이 났어요. 취업이 생각보다 빨리 되지를 않아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는 입장이라 알바 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예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도 있었고 아줌마네 카페는 규모가 작아서 일이 힘들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남준이 어머니는 인상도 좋으신 것 같아서 그 카페에서 일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다음날 아줌마네 카페에 들렀고요. 알바생 구하셨냐고 안 구하셨으면 제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아줌마는 흔쾌히 좋다고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듬직한 아들 친구가 알바생으로 있으면 아줌마도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준이 어머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준이 어머니는 아주 여성스러운 분이었죠.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하늘거리는 긴 치마를 즐겨 입으셨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천상 여자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었죠. 저는 친구 어머니 가게이다 보니 일을 못한다는 인상을 주기 싫어서 일을 찾아서 척척해 놓았어요. 바닥 청소며 테이블 정리, 쓰레기통까지 아줌마가 신경 안 쓰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줌마는 제가 일하는 센스가 있다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아줌마랑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죠.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고요. 아줌마는 잘 모르실 만한 남준이의 대학생활 이야기도 들려드렸죠. 남준이가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 2명을 동시에 사귀면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는 아줌마는 어머어머를 연발하면서 눈이 동그래지시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본인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죠. 남편이 건물을 남기고 간 덕분에 다행이긴 한데 집에서 노는 게 심심해서 소일거리 할 겸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한가해지면 아줌마랑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저와 대화하는 걸 재밌어 하시는 눈치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카페에 손님이 없었어요. 아줌마는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한가하다면서 홀에 있는 테이블에 앉으셨죠. 그리고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저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1년 전에 헤어지고는 취업 준비 때문에 썸 타는 여자도 없다고 외로워 죽겠다면서 엄살을 떨었고요. 아줌마는 제가 키도 크고 남자다워서 취업만 하면 여자들이 줄을 서겠다고 덕담도 해주셨죠. 저도 궁금한 마음에 아줌마는 만나시는 분 없냐고 물었는데요. 아줌마는 남편하고 사별한 이후로는 깊게 누군가를 만나보신 일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주로 아줌마랑 처지가 비슷한 분들을 소개받았는데 자기 또래 남자들은 다들 너무 아저씨 같아서 싫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다 늙은 아줌마를 누가 쳐다봐 주겠냐고 이제 여자로서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하셨죠.
저는 아줌마가 기분이 다운된 것 같아서 약간 너스레를 떨면서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는 남자인 제가 봤을 때 매력이 충분하시다고요. 그리고 아줌마 또래 분들만 생각하시지 말고 연하남도 만나보시라고 했죠. 아줌마는 연하남이라는 이야기에는 어디 눈먼 연하남이 있으면 좋겠다고 수줍게 웃으셨죠.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가 아직 여자로서 매력이 있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줌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했죠. 아줌마는 여성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매력 있으시니 더 늦기 전에 애인도 사귀고 하시라고요. 저의 아부 섞인 그 말에 아줌마는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얼굴도 살짝 상기된 듯 붉어졌고요. 그때 손님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일하면서 아줌마를 슬며시 쳐다봤는데 정말로 괜찮은 여자인 것 같았어요. 아줌마랑 비슷한 또래의 좋은 남자분이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저는 아줌마에게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아줌마 정말 매력적인 분이라고요. 저의 그 이야기에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수줍게 웃으셨죠. 그날 이후로 아줌마와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아줌마가 조금 꾸미기라도 한 날은 예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오늘 데이트 있으시냐고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오신 거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죠. 꽤 친해진 후에 어느 날은 자영 씨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짓궂게 농담을 하면 제 팔을 살짝 때리면서 아줌마 놀리는 거 아니라고 정색하는 척 했지만 얼굴이 발그레해진 걸 봐서는 기분이 좋으신 듯 했죠.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꽤나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일하게 된 지 두어 달쯤 지났을 때 남준이가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같이 이력서를 넣은 회사가 있었는데 저는 떨어지고 남준이만 서류 전형 합격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 회사에 남준이가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서 먼저 직장인이 되었던 거죠. 그날 아줌마가 아르바이트를 하루 빼주셔서 저는 남준이랑 술을 진창 마시게 되었어요. 취업이 돼서 기분이 좋았던 남준이 녀석이 그날은 술값을 전부 다 계산했죠. 그리고 다음날 카페로 알바를 가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약간 낙담해 있는 제 등을 토닥여주면서 기운 내라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죠. 그리고는 저녁에 술을 사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신경 써주시는 아줌마의 마음이 고마워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자영 씨가 술 쏘는 거냐고요. 아줌마는 어머 소리를 내시면서 또 자영 씨라고 이름 부른다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남준이도 같이 술을 마시러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남준이 녀석은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술 약속이 있다면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랑 둘이 근처 술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걸어가는 길에 아줌마가 제 팔짱을 자연스럽게 착 끼더라고요. 그동안 장난스레 가벼운 스킨십을 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팔짱까지 낀 건 처음이었거든요. 약간 놀라긴 했는데 기분이 괜찮았어요. 저는 아줌마를 쳐다보면서 자영 씨 적극적이시네요 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다정하게 조금 걸어가다가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 조용한 술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테이블이 밖에서는 안 보이는 아늑한 술집이었는데요. 아줌마는 남자랑 단둘이 오랜만에 술을 마셔본다고 했죠. 그 말에 저는 오늘 취하시면 예쁜 아줌마라 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했고요. 아줌마는 못하는 농담이 없다면서 웃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쌓아놓은 스펙이 없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의기소침해진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한동안 취업 준비한다고 연애도 못하게 되어서 그 시간들이 아쉽다는 속마음도 털어놓았죠. 아줌마도 남편과 사별하고 무척 외로웠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남준이 챙긴다고 여자로서의 삶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종종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아픈 구석을 털어놓으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있었죠. 취업은 낙방을 해서 기분이 별로였지만 아줌마랑 시간을 보내니 위로가 되었죠. 분명 아줌마도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2시간 정도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니 취기가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를 위로해주는 아줌마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줌마를 다시 천천히 바라보니 곱게 나이 드셨고 너무 예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아줌마 옆자리로 건너갔어요. 아줌마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는 눈치였지만 옆자리에서 마시고 싶다는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그렇게 밀착한 채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별 이야기도 아닌데 바로 옆에 앉아 있다 보니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 분위기가 묘하면서도 야릇한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중 정말 뭔가에 홀린 듯이 저에게 귓속말을 하려고 다가오는 아줌마에게 가볍게 입을 맞추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뭐 하는 거냐면서 놀란 눈치였는데요. 말만 그렇게 하고는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돌렸죠. 저는 아줌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요. 아줌마는 이번에는 놀라지 않고 저를 말없이 바라봐 주었죠. 저는 다시 아줌마에게 입을 맞췄고 아줌마는 저를 받아주었어요. 자영씨 나가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줌마는 살짝 눈을 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고 잠시 걷다가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모텔 앞에 멈추게 되었고요. 아줌마는 그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큰 결심을 한 것처럼 심호흡을 하고는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마침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몇 년 만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거의 흐느끼기도 했죠. 친구의 얼굴이 잠깐 떠올라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아줌마를 바라보면 다시 정신줄을 놓게 되기도 했어요. 사랑을 나누고 난 이후 아줌마는 엄청났다면서 만족스러워했죠. 평생 이렇게 좋은 건지 모르고 살았다면서 저를 못 만났으면 이런 느낌을 모르고 죽을 뻔했다고 교태를 부려왔죠. 아줌마는 정말로 그동안 비리비리한 남자들만 만나왔나 봐요. 잠시 후에 한 번 더 사랑을 나눴는데 아줌마는 거의 혼절할 뻔했죠. 그리고 우리는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아줌마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는 돌아가려는데 아줌마가 잘 가라면서 저에게 뽀뽀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아줌마는 저에게 아주 푹 빠진 듯 했어요. 카페에서도 저에게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지고 애교도 많아졌고요. 언젠가부터 둘이 있을 때면 저를 자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사랑을 나눌 때면 제가 해달라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다 해주곤 했고요. 카페가 한가했던 어떤 날은 문을 일찍 닫고 저에게 데이트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자영이 아줌마와의 연애는 즐거웠어요. 제 앞에서 절정을 느끼는 친구 엄마를 보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이 있었죠. 아줌마는 언젠가부터 사랑을 나눌 때면 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말이 저를 더 야릇하게 만들어주고는 했어요. 그 이후로 남준이와도 몇 번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요.
취업한 이후 정신없이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는 남준이는 제가 어머니 카페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매번 본인이 계산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남준이를 보는 게 약간 미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아줌마가 저를 워낙 좋아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줌마와의 좋은 시간들이 몇 달쯤 흘러갔고요. 저도 오랜 기다림 끝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제가 취업 합격 소식을 전했던 날 아줌마도 박수를 치면서 엄청나게 좋아해 주었죠.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날 우리는 축하 파티를 할 겸 가게 문을 일찍 닫고는 예약해둔 호텔로 갔죠. 거기서 비싼 호텔 뷔페도 먹었고요.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룸에서 아줌마랑 사랑을 나눴어요. 이제 카페에 제가 없어서 허전하겠다고 아쉬워하면서도 아줌마는 제가 직장인이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회사 생활은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업무를 배우는 것도 직장 내 인간관계를 익혀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죠. 그러면서 자영이 아줌마랑 보게 되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갔어요. 주말에도 회사 야유회니 모임 등을 챙기다 보니 아줌마를 보는 횟수가 보름에 한 번이었던 게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들어지기도 했죠.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렸어요. 회사가 일찍 마친 어느 날이었는데요. 아줌마를 놀라게 해줄까 하는 생각에 아줌마네 카페 앞으로 몰래 찾아가게 되었죠. 아줌마는 저를 반겨주었고요. 새로운 알바생에게 가게 마무리를 부탁하고는 둘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우선 하는 중이었는데요. 테이블 위에 있는 아줌마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들어오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죠.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어떤 남자에게 온 메시지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줌마에게 요즘에 만나는 사람이 생긴 거냐고 물었죠.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도 아니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줌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 어플을 통해서 얼마 전에 알게 된 남자가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날 아줌마랑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사랑을 나눌까 생각도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는 자리를 떴어요. 아줌마가 저만의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냥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아줌마는 그 후로도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연락을 계속 피해오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아줌마의 연락에 답을 했어요. 그래도 친구 어머니이고 그동안의 시간들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생각이었죠.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 저는 아줌마의 카페를 찾았고요. 거기서 저는 아줌마에게 이별의 말을 전했어요. 아줌마는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에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이제 저 없이는 못 사는 몸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요. 다른 남자를 만났던 건 제가 자주 만나주지 않아서 남자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털어놓았죠. 그러면서 그 누구도 저만큼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대요. 저는 몇 명이나 만난 거냐고 물었더니 어플을 통해서 2명의 남자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2명의 남자 모두와 잠자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별로였다고 했죠. 아줌마는 다른 남자들을 만나보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자기를 만족시켜주는지 알았대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저에게 부탁을 해왔죠. 혼자 살아서 그동안 여자로서의 재미는 그냥 잊고 살았는데 제가 다시 그 맛을 알게 해놓고는 이렇게 매정하게 나오면 어쩌냐고 이야기를 했죠. 간곡하게 매달리는 아줌마의 부탁에
저는 결국 아줌마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도 아줌마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죠. 최대한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듯 아줌마는 그날 정말로 정성스레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 아줌마를 보고 있자니 너무 흥분이 되면서 만족스럽기도 했고요. 그만 만나자고 모진 말을 해서 아줌마를 울렸던 게 후회가 되기도 했죠. 저는 그날 아줌마를 2번이나 사랑해 주었어요. 다른 남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날 저도 정성을 다해 아줌마를 만족시켜 주었어요. 아줌마는 밖에서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냈고요.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저뿐이라면서 제 품에 안겨왔죠. 연애가 끝나고 난 후 저는 아줌마에게 모질게 대했던 걸 사과했어요. 아줌마는 제 품에 안긴 채 괜찮다고 했죠. 다만 아무리 바빠도 자기를 만나러 조금 더 자주 와달라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너무했다면서 아줌마는 저에게 앙탈을 부려왔죠.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는 아줌마에게 입을 맞췄어요. 그 이후로 회사 생활이 조금 적응이 되어가면서 자영이 아줌마를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줌마는 저와 연애를 할 때면 제 귀에 대고 저를 사랑한다고 속삭여요. 정말로 저 없이는 못 사는 여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저도 자영이 아줌마를 놓지 못할 것 같아요.